원적외선 수소, 고열, 찜질 치료의 효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장육부가 어딘가 망가졌을 때 얘들이 제 기능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그 오장육부가 뭔가 망가졌을 수도 있겠죠. 망가졌기 때문에 잘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소화가 안 되면은 위장이 염증이나 궤양이나 암으로 망가졌기 때문에 음식이 소화가 되지 않고 더부룩하고,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또 썩어서 트름이 나고 자꾸 또 막 이제 좀 쓰리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위장을 내시경 넣고 찍어보면 멀쩡합니다. 기계는 멀쩡한데도 소화가 안 돼. 왜 그럴까요? 자동차 부속이 고장나서 안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아주 멀쩡한 부속일지라도 배터리가 고장나면 안 움직이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움직이도록 신경줄을 타고 누가 신호를 보내야만 움직여집니까? 여기 뇌에서. 그래서 여기가 망가지면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치료가 될 때에 무엇보다도 마음이 먼저 치료가 돼야 됩니다. 마음을 짓누르는 죄책감이나 미움이나 스트레스를 해결해야만 이 질병들이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몸을 치료할 때 우리는 어떤 물리적인 약이나 어떤 열이나 치료가 분명히 물질로 만들어진 오장육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 사람은 여기 뇌신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물질을 여기 공급해 주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하늘과 땅만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이라도 그냥 물이면 맹물이지만 이것은 진통제다. 정말 어머니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한 달도 못 산다고 그러는데, 어떤 하얀 머리를 가지신 분이 와서 보더니 어머니를 치료하기를 원하면은 산 넘어 깊은 산 속에 호랑이가 있을 줄을 모르지만 거기에서 흐르는 약순물 한 잔만 갖다 마시게 하면은 이 병이 치료된다. 그런데 옛날엔 호랑이 진짜 많았잖아요. 효심이 별로인 아들은 자기 죽기 싫으니까 안 갔겠지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어머니를 살려야 되겠다 해서 그 산 넘어 온갖 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물 한 잔 딱 떠다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제 드디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깊은 산 속에 가서 어머니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약순물을 떠왔습니다. 그럼 그 물을 마시고 나을 수도 있을까요? 이 어머니에게는 그건 그냥 맹물이 아니에요. 아들의 목숨이 담겨진 사랑의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들이 목숨 걸고 떠온 이 물을 마시면 그 사랑 때문이라도 내 병이 다 치료되겠다, 이런 의미를 부여한 물이 들어오면은 그 병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운 날, 그것 아니어도 더워 죽겠는데 자꾸 찜질방에다 몰아넣고 이래 그러면 없던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원적외선 수소 고열 찜질방에 들어가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강의를 듣고
진짜 암덩어리가 막 녹아 없어지는 느낌이 드네. 혈관이 드디어 뚫어지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그 소리 들린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치료를 하면은 그 치료의 열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치료 효능들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백투 에덴에서는 그냥 뭘 붙여주고 뭘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를, 거짓말은 안 해요. 과학적으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설명들을 해주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면서 치료하는 사람과 안 들으면서 치료하는 사람이 굉장히 다릅니다. 특별히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앞에서 듣는 거하고 저쪽 뒤에서 듣는 거하고 여기 전달률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거리에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기적처럼 치료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건 오늘은 앞에 있는 사람만 들으면 되고 뒤에 있는 사람은 오늘 안 들어도 돼요. 그리고 귀로만 들을 때 여기서 느껴지는 그 감동과 그림도 보고 글씨도 보고 그리고 강사의 얼굴까지 보면서 들을 때 오는 그 전달률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이 카메라는 모든 것을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입체적인 사람이죠. 저 카메라는 평면밖에 못 잡아요. 다 전달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그 음악회 음악 들었을 때 하고 아무리 텔레비전 성능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이 들었을 때 하고 여기 밀려오는 감동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모든 다 잡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뭐 스테레오 정도? 한 두 정도밖에 못 잡죠. 그리고 또 그냥 평면밖에 못 잡는 거예요. 그 차원이 다른 그 복잡 미묘한 그리고 그때 거기에 있는 분위기 이런 것까지는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기계가. 그래서 이 백투 에덴 힐링 센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복이 많은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 또 뭐 찜질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면은 놀랍게 불치병이라고 하는 질병들까지도 치료가 되는데 그 중에서 여기 오신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치료 중에 하나가 원적외선 수소 고열 찜질 치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의미를 설명 안 했는데도 뭔가 좋아. 근데 그 의미까지 알면은 치료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찜질방에 들어가면은 따뜻하죠. 그러면은 내 몸도 올라가겠죠. 체온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 사람 몸은 온도와 굉장히 이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의 체온은 몇 도씨 정도 됩니까? 36.5도 정도를 언제나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몸에 어딘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요걸 조절해 주는 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면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기는데 1도씨만 떨어져도 35.5도만 돼도 배설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대소변이 정상적으로 잘 안 나와요. 또 35도가 되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합니다. 암 환자들의 특징은 체온을 재보면 한 1도씨 정도 낮아져 있어요. 예전에는 36도 5부가 나왔는데
자꾸 35도, 35.5도 이렇게 나와요. 36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딱 만져봐도 손발이 찹니다. 손발이 차다는 얘기는 뜨거운 피가 구석구석 돌지 못한다는 얘기와도 같아요. 모든 세포들은 손발이 차고 뜨거운 피가 잘 돌지 않는다는 얘기는 산소가 잘 공급되지 못하는 세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세포는 산소가 있어야만 포도당을 태우면서 에너지를 만들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암세포는 산소가 없어도 에너지를 태울 수 있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뒤집어 얘기하면은 몸이 찰 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세포에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되니까 그대로 그냥 질식해서 죽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주인 양반이 혹시 알아? 나중에 백투에덴이라도 가서 이 수소 원적이 고열 찜질방에 가가지고 막 체온을 높여주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죽지 말고 그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 보자. 그러려면 산소가 없어도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암세포로 바뀌어서라도 좀 살아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암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암세포는 산소가 부족할 때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4도씨까지 떨어지면은 이제 병원에서 저체온증이다라고 하는 질병이에요. 아니, 질병. 체온이 낮은 것 하나만으로도 질병입니다. 모든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33도가 되면은 저쪽 히말라야 눈 속에서 죽을 때 온도입니다. 이제 동사 직전의 온도에 막 졸립죠. 이게 꺼지려고 하는 거예요, 불이. 그때 이제 나 잘래 자면 끝나는 게 그냥 영원히 자는 거예요. 못 자기만 깨우지 않습니까? 못 잔다는 얘기는 뭔가가 움직인다는 얘기고, 움직이면 그래도 열이 조금은 아직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도씨가 되면 의식불명, 27도씨가 되면 다른 것 다 멀쩡해도 죽습니다. 이렇게 이 우리 몸의 온도가 중요한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체온이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은 외부적으로 열을 더해 주면서라도 열을 올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체온을 1도씨만 올려줘도 면역력은 5배가 증가된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기 찜질방 들어가면은 체온이 올라가겠죠. 1도씨만 올려주면은 면역력이 5배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아토피 환자든지 알러지 환자든지 또 암 환자든지 모든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정상 체온에서 1도씨만 내려가면 이게 몸에서 대사가 얼어붙어 버려요. 대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1도씨만 떨어져도 신진대사율이 12%가 감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게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또 몸 안에 효소가 모든 신진대사를 주관하는 촉매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효소는 차가우면 얼어붙어요. 1도씨만 떨어져도 50% 이상의 효소 기능이 저하됩니다. 자,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면은 정상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떨어지면서 질병이 생기는데, 피부에서도 대사가 잘 안 일어나니까 영양분 받고 그 다음에 노폐물 버려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얘가 푸석푸석해지고 거칠거칠해지고 뭔가 이상해요. 피부가 윤기가 나질 않습니다. 병색이 짙어요. 또 먹었으면 소화시키고 에너지 만들고 찌꺼기는 싸고 이게 다 대사 아니겠습니까? 안 돼. 마지막으로 분명히 보이는 것은 대변이 잘 안 나와요. 변비가 옵니다. 또 여기 잇몸에서도 이게 이상해져. 막 부어 피가 나오고 잇몸병,
또 위장에서도 이게 벌써 문제가 생겼어. 위염, 위궤양, 또 혈당은 언제나 80에서 120 정도 기가 막히게 조절을 해주도록 만들어졌는데 이 모든 게 잘 안 돼. 대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당뇨병이 생기고 또 뼈도 수시로 칼슘이 뼛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아주 정교하게 그 농도를 조절해 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암이 생기고 저 뇌세포에서는 요 흑색질에서 또 기능들이 떨어져 가면서 파킨슨병이 옵니다. 또 뇌세포가 잘 안 돌아가니까 친구 이름도 자꾸 어떤 때는 깜빡하고 났다가 금방 또 다시 안 나기도 하고 치매가 또 오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체온이 떨어졌을 때 수많은 질병들이 생기기 때문에 체온을 높여주면 이 질병 치료에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사람들은 몸이 좀 따뜻한 체형들이 많아요.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조금 찬 성질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의 여성들은 한의학적으로는 소민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랫배가 차가운 사람들. 그래서 이 추운 지역에 사는 이 한반도 조금 더 올라가 저쪽 러시아 사람들은 오죽하면 러시아 사우나라고 하는 말이 나왔겠어요. 요 열을 잘 활용하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열을 치료제로 사용하는 온열요법은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문헌을 찾아보니까 선사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면서 얼어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몸을 녹여서 저체온증을 막아주면서 살게 하고, 그래서 사망을 또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모닥불 하나 피워놓으면 안 죽을 수 있어요. 또 불을 이용해서 염증 부위를 소독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로 일단은 달궈서 독소를 죽인 다음에 이렇게 또 칼로 살을 쪼개면은 절대로 덫이 안 나죠. 그냥 칼로 찢으면 아무리 물로 씻었어도 독소 여기 뭔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염증이 생겨요. 또 이 통증 치료 등에 이용을 합니다. 통증이 있는 곳에 따뜻한 돌멩이를 올려놓으면 통증이 없어지죠. 이 세포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산소가 부족해지면은 나 좀 어떻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를 통증으로 질러요. 그래서 모든 세포는 산소가 부족하면 무조건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 어깨가 뻐근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뻐근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일단 혈관을 수축시켜 줍니다. 수축시켜 주면은 이 피가 잘 못 올라가겠죠. 특별히 가장 높은 곳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이 좁아지면 피가 충분히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기에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뻐근하고 아파요. 어떻게 하면 그 통증이 없어지나요? 핫팩 올려놓으면 없어지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수축되었던 혈관이 따뜻한 수건을 올려놓든지, 수건 올려놓고 헤어드라이기로 막 따뜻하게 해도 돼요. 뜨거운 돌멩이를 올려놓든지 핫팩을 올려놓든지 그러면 이 오그라붙었던 혈관이 이렇게 이완이 되면서 피가 그곳으로 모여요.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통증이 없어지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또 마사지를 해도 통증이 없어지죠. 그곳에 쥐어 짜가지고 산소를 공급해줬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는 한은 시간 지나면 또 오고 또 오고 그러는데, 백투에덴에서는 손 하나 안 대고 몇십 년 이렇게 아프고 안 올라가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싹 청소를 해주는데, 그 안에 혈관 안에 붙어있는 산화 콜레스테롤을 디톡스로 싹 청소를 해주면은 이건 근본 원인이 제거가 된 거예요.
거기다 담배까지 피면은 니코틴이 쫙 혈관을 오그라붙게 합니다. 혈압이 올라가요.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치료할 때에 따뜻한 온열요법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기원 전에는 그리스의 의사인 이 파르메니데스, 또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성 히포크라테스도 이 온열요법이 질병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인정을 양방에서도 해줬고, 양방에서도 이렇게 찜질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양방에서도 이 부분은 증명이 됐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1866년도에 독일의 의사 부시는 처음으로 얼굴에 육종이라고 하는 암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 육종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그때 없었을 때이지만은 막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무슨 질병이 찾아왔는데, 그 질병이 치료되고 열이 싹 빠진 다음에 보니까 암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암 환자들은 막 이제 이 질병이 걸려가지고 불덩이처럼 뜨거워서 막 죽을 정도로 씨름을 며칠 동안 했는데 그게 싹 지나갔더니 암이 없어졌더라. 암은 열에 약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또 미국의 의학자 콜리는 암 환자에게 일부러 연쇄상 구균을 주입했어요. 병을 걸리게 했더니 막 난리가 났지. 이 병원균과 면역세포가 막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불덩이처럼 뜨거워진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종양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콜리 박사 딸이 그 아버지의 연구가 일리가 있다 해서 계속 연구를 이제 해서 38.5도 내지 40도씨 체온을 올려주면은 60% 정도의 암은 다 태워져 없어지더라. 삶아져 죽더라. 이런 이 고열 치료에 기초를 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지금 가장 많이 치료하는 것이 고주파 열 치료 아닙니까? 이런 역사와 함께 암 부위만 뜨겁게 열을 올려주는 기계를 발명해서 치료제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몸을 막 열을 높아지게 찜질을 해주거나 그게 고주파로 하든 원적외선으로 하든 어떤 것이든지 그 암 부위의 열을 높여줬을 때 암이 삶아져 죽는다고 하는 이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건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백투 에덴의 치료법은 한 200년 전에 저 미국에 사는 엘렌 G 와이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치료봉사나 이런데 글로 남겨놨고, 그 당시에는 물로 주로 열을 높였어요. 그래서 하이드로테라피, 물로 치료하는 치료법이라고 하는 전문 병원을 세웠고, 그 병원이 배틀크릭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놀라운 효과가 있었는지 정말 힘든 중환자들은 그곳으로 다 달려가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때 이 의사가 그 누구죠 이름이? 그 누구예요?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콘프레이크 켈록 의사가 그 병원을 운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켈로그 식품으로 이름이 내려올 정도로 유명한 의사예요. 그런데 그 수치료법을 제가 미국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이 원리를 배웠는데 그 마지막 전수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 고열 찜질 치료로 암이 죽을 수 있는지 제가 최근의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암세포 부위의 혈관 분포도와 정상 조직이 있는 곳의 혈관 분포도가 찍어보면 완전히 달라요. 자, 저 위에 있는 정상 조직에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얘들은 정상적으로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관이 아주 예술처럼 일정한 밀도로 분포되어 있어요. 혈관의 크기도 아주 예술처럼 똑같아요. 그리고 어디는 많이, 어디는 그런 게 없고 공평해. 똑같은 밀도로 다 번져 있어요. 그런데 암세포는 막 엄청난 속도로 크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크다 보니까 그 세포도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혈관으로 영양물이 공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암세포가 크는 속도를 이 혈관이 따라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혈관이 여기 밑에 보면은 어떤 건 막 엄청나게 굵고 가다가 삐뚤어지고 가다가 끊어진 것도 있고 어떤 건 그냥 가느다랗고 어떤 데는 많이 있고 어떤 데는 아예 없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열을 가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걸 200년 전부터 연구해서 암 치료하는 비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를 한다고 하면은요, 정상적인 조직은 아주 설계도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뭐 콘크리트로 벽돌 사이도 잘 메꾸어주고 철근도 넣고 또 양생할 수 있는 기간 또 지났다가 그 위에 또 쌓고, 그래서 아주 제대로 된 집입니다. 문이 붙어 있을 때 붙어 있고 또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 되는지 다 계산해서. 그런데 암세포는 너무 급하게 만든 거예요. 급하게. 마치 가건물 진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겉보기는 뭐 비슷한 집인 것처럼 보이지만 꼭 가건물처럼 뭔가 겉에서만 집이지 들어가면 화장실도 제대로 뭐 제2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불편해요. 자, 그래서 여기 이 조직에 열을 38도 내지 43도 이렇게 높여 줘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요, 정상세포는 이게 뜨거우면 삶아져 죽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뜨거운 피를 얼른 보내고 찬 피를 빨리 오게 해요. 그래서 몸에 열을 가해주면 혈액순환이 훨씬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이 정상세포는 반드시 살아남아요. 정상세포는 체온이 50도씨가 될 때까지 살아남습니다. 이 원리로. 그런데 암세포는 여기 이 키메스 2018년 암치료 특별 세미나 때 카톨릭 대학교 방사선 종양학과 강영남 교수가 발표한, 옛날 자료도 많이 있는데 제가 최근 자료를 찾아서 요걸 좀 하나 올려봤어요. 암세포에 약 38.5도 내지 43도씨의 열을 계속해서 가해주면 혈관의 내피세포에 부종이 생겨. 그래서 혈관이 여기 보니까 타버립니다. 미세혈관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터져버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암 조직에 영양분을 공급해주지 못해 막혀가지고, 그래서 삶아져 죽는 겁니다. 암세포만. 그래서 이 열치료, 고열치료를 하면은요, 암세포가 어디 있느냐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현대의학의 진단기기로는 5mm 이하의 암세포는 찾지 못합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병원에서는 5mm 이상 커서 잡혀야만 자르든지 항암제를 주든지 표적치료를 하든지 방사선으로 지지든지 뭐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 이하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투에덴의 수소 원적외선 고열 찜질 치료를 하면은 1mm짜리든 0.5mm짜리든 상관이 없어요. 이 원리에 의해서 정상세포는 살아남고 암세포만 자기들이 골라서 다 삶아져 죽여버리는 치료가 바로 이 고열 찜질 요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년 전부터 수많은 암 환자들을 살려왔고, 그리고 현대의학도 이것을 조금 개량해서 여러 가지 이 고주파로 그 부분을 열을 높이든 원적외선으로 열을 높이든 같은 원리입니다. 암세포만 싹 삶아져 죽게 하는, 암이 열에 약하다고 하는 걸 다 알았어요. 이것을 잘 활용을 하면은 작은 사이즈일 때도 죽일 수 있고, 그 열을 견딜 수 있는 기력만 있으면은 어떤 암이라도 얼마든지 점점점 줄어들게 해서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열을 암세포까지 깊이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암세포 죽기 전에 피부가 타서 죽게 생겼어. 그래서 튀쳐나와요. 암세포 죽을 때까지 못 견뎌. 일어나 버려. 답답하다고. 그래서 이제 찾아낸 것이 원적외선이 만들어내는 열이었어요. 자, 이 원적외선은 가시광선 색깔이 있는 그런 열보다도 파장이 길어요. 파장이 길기 때문에 우리 몸 4cm까지 들어갑니다, 열이. 그리고 거기서부터 익어 나와요. 그래서 피부는 아직 따뜻한 정도인데 저 심부열, 암세포가 있는 피하 4cm 지방 이 저 속에서 막 엄청난 열이 거기서부터 익어 나오기 때문에 암세포 죽을 때까지 피부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38도 내지 42도 정도 올려주면은 이 원적외선은 1분에 2000번 정도 막 진동을 또 일으키면서 그 속에서부터 열이 올라가게 해 주면서 그곳에 있는 노폐물을 익어 나오면서 땀과 함께 배설시켜 주기도 하고, 또 그 독소도 다 분해를 시키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암세포만 골라서 삶아 죽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정상세포는 50도씨 될 때까지 견뎌요. 암세포는 40도씨에서 죽으니까 이거 기가 막힌 방법 아닙니까? 이 몸속에 60조 내지 100조 개 정도 세포가 있는데 그냥 고열 치료를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암세포만 어디에 있든지 다 찾아서 죽이는 그런 치료, 이 치료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 열을 좀 높여줄 수 있을까? 저는 200년 전에 했었던 아주 옛날 방법도 시작을 했어요. 그때 방법은 큰 수건 있죠? 사람 키만한 수건. 이것을 물로 딱 빨아가지고 찜통에다 넣고 찝니다. 여러 장을 쪄요. 그걸 펄펄 끓는 데서 꺼내가지고 알몸에다 딱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화상 입겠죠? 그래서 머리를 좀 쓴 거예요. 암 환자 다 벌거벗기고 싹 마른 수건을 4장 정도를 펼쳐서 여기를 이제 덮어요. 그러고 나서 요 펄펄 끓는 데서 꺼내온 그 수건을 꼭 짜가지고 쫙 펴서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화상은 안 입겠죠? 근데 열이 또 암세포 죽기 전에 다 식어버리니까 그 위에 또 마른 수건을 4장을 올려요. 그래도 또 날아가겠죠? 비닐로 덮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열이 상당히 오래 가요. 그래도 식기는 식겠죠? 그래서 조금 식을만 하면은 제일 밑에 있는 마른 수건을 하나 뺍니다.
그럼 똑같은 온도가 또 유지되겠죠. 이렇게 한 40분 정도를 똑같은 옛날 방법이지만 온도를 줄 수가 있었어요. 땀이 막 비 오듯이 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암세포만 삶아져 죽는, 그리고 막힌 혈관이 뚫어지면서 노폐물 빠져나가니까 혈액순환이 되고 면역력은 5배 이상 올라가고, 이 한 가지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광릉내 요양원을 오픈했을 때만 해도 이런 재래식 방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여름이 됐는데 이게 젖은 수건을 딱 널었더니 마르는 게 아니라 썩어. 걸레에서 나는 냄새 있잖아요. 이게 한두 명 아니고 100여 명씩 밀려오는데 그 수건을 100 곱하기 하면 400장씩 쪄가지고, 그때 이건 또 수건 말리는 기계로도 감당도 안 되고 그런 거 있지도 않았을 때이고, 이게 여기서 막히네. 그래서 그 당시 이런 치료하는 힐링센터는 40명 이상은 치료가 불가능하다. 요것 때문에 딱 그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불가능한 장벽을 깨트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야, 몇천 명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연구해가지고 원적외선 찜질기를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덕유산 요양원으로 가지고 가고 여수요양병원까지 가지고 갔어요. 얼마나 만족 효과가 높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여기 와서는 이 수소 원적외선 고열 찜질기를 이제 처음 개발을 했는데, 처음 개발한 건 저기 뜸방 저쪽 구석에 갖다 놓은 거, 그걸로 하나 만들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소를 왜 쓰는가? 여러 가지 암과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 중에서 OH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세포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얘가 1초에 따다다다다다다다 100만 번을 공격하고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다른 활성산소를 잡아먹는 항산화제는 발견한 학자들이 다 다르지만 그래도 다 하나씩 여러 전문 분야의 학자들이 찾아냈는데, 이 OH 활성산소를 잡아먹는 항산화제를 찾지 못해서 이게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OH를 잡아주는 항산화제는 수소다라는 사실을 2007년도 이 오사와 이꾸루라고 하는 일본 학자가 이걸 밝혀내서 이 네이처 메디신이라고 하는 의학 저널 중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여기 저널에 2007년 6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그 논문을 제가 여기 좀 복사를 해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발표가 되면서 저는 옛날에 개발했던 그냥 원적외선 찜질방뿐만 아니라 수소까지 같이 넣으면 기가 막히겠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OH라고 하는 활성산소를 강제로 쥐에게 불어넣어줬더니 얘는 뭔가 안정적이지 못한 물질이죠. 뇌 혈관에서 수소를 하나 찢어 먹고 H2O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혈관이 터졌겠죠. 그래서 강제로 뇌출혈을 7마리를 일으켰습니다. 반신불수가 됐어요. 근데 바로 수소 2% 농도의 수소 가스를 마시게 했더니 요 OH가 힘들게 혈관에서 수소 뜯어먹는 것보다는 그냥 가스로 들어온 수소를 받아 먹으면 H2O 물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OH가 바로 수소를 만나 H2O 물이 되니까 더 이상 혈관을 뜯어먹을 필요가 없고, 7마리 쥐 중에서
4마리가 이 염증이 치료되면서 그냥 걸어 다니도록 치료가 되는 모습을 논문으로 발표를 하면서 야, 이 수소가 기가 막힌 치료제가 될 수 있다. 드디어 OH 레디카를 치료해주는 항산화제를 발견을 했다. 이게 2007년도에 발표된 논문이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원적외선 고열 찜질방을 만들 때에 사방에다가 요 수소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을 해서 수소가 공기 중으로 나오게 하고, 수소물은 농도가 이렇게 높질 않아요. 그런데 그냥 여기 논문 그대로 이 공기로 나오는 수소를 맞게끔 하고, 원적외선 중에서도 이 찜질방은 특별히 전자파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뜨겁게 하기는 하는데 전기로 하면 전자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이 찜질방 밖에서 물을 데핍니다. 물 데피는 보일러는 거기선 전자파가 나올 수 있어요. 전기가 연결되어 있는데 전자파 안 나온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옥돌, 침대 다 나와요. 다 나와. 절대로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쪽 밖에서 물을 전기 보일러가 데핍니다. 그 기계에서는 나와요. 재보면 나옵니다. 이거 절대로 잡았다고 하는 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기는 요 방으로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거기서 데펴진 뜨거운 물이 호스로 방 바닥을 돌아다녀요. 그래서 전자파는 이쪽에서 끝나고 뜨거운 물이 돌아다니는데, 그 물은 따가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특별히 이 TDP 판넬 금속을 깔았더니 그 따가운 열이 그 금속 판을 통과하면서 원적외선으로 바뀌어지는데, 제가 광릉내 요양원에서 개발할 때는 맥반석을 통과하게 했어요. 근데 맥반석에서 나온 열보다도 굉장히 깊이 들어가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따갑질 않습니다. 엄청난 열인데도. 그리고 사방 벽에서도 또 열이 나오고, 저 위에서는 올라간 열을 반사해서 내려가게 하는 또 장치를 해놓고, 그래서 들어가면 뭔지 모르지만 기분이 좋고, 땀이 비 오듯이 쏟아졌는데 냄새 하나도 안 나죠. 옷에서 그냥 땀은 뭐 아주 썩은 내가 날 거예요. 하나도 안 나요. 바로 맡아도. 샤워 바로 안 해도 아무 냄새가 안 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치료를 하면은 일단은 막힌 혈관이 혈액순환이 더 강하게 되면서 땀과 함께 노폐물을 자꾸 버려주다 보니까 혈관 청소가 돼서 일단은 혈액순환이 되는데, 차가웠던 부분이 서서히 얼음 녹듯이 이렇게 녹아가면서 내려가는 것을 느낄 거예요. 땀이 한 번도 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폐물이 안 나가니까. 그런데 동네 사우나를 가면은 10분도 못 있어서 나가야 돼. 힘들어서 못 있어요. 여기서는 할만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땀이 나는 거예요. 땀구멍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열어지면, 처음에는 땀 안 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한 번 열어져서 땀이 나기 시작하면 그냥 들어가서 5분만 있으면 젖어. 이게 땀구멍이 열어진 사람들이에요. 혈액순환이 잘 되고, 또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조직마다 산소를 공급해 주니까 산소 부족해지면서 왔었던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깨 무거웠던 것, 안 올라가던 것, 여기 아픈 것, 저기 아픈 것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덩어리, 계란만한 덩어리 잡혔는데 없어졌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거 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노폐물들이 거기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싹 분해돼서 없어지는데, 이것에다가 디톡스에다가 모든 게 합해져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50견으로 안 올라가는 사람들, 양방 한방 다 다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게
그냥 손 하나 안 댔는데 움직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척추 통증 때문에 고생을 하는 사람들, 왜 아플까? 척추뼈와 뼈 사이에 부들부들한 물렁뼈, 디스크, 원만뼈가 있는데 얘도 세포니까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여기 공급해주는 혈관이 산화 콜레스테롤이 덕지덕지 달라붙어서 옛날엔 100% 영양분을 공급해주던 혈관이 30%밖에 공급을 못 해줘요. 그러다 보니 요 부들부들한 물렁뼈가 죽어가는 겁니다. 시들시들 말라가요. 그래서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물건을 들 때 뒤로 살짝 나와줬다가 일어나면 자기 자리를 부드럽게 싹 들어가 줘야 되는데 들었을 때 삐져나갔는데 유연성이 떨어지자 일어났는데도 자기 자리로 못 들어가. 자꾸 밀려 나오면서 거기에 흐르는 신경에 딱 타면 이건 너무너무 통증이 심한 거예요. 좌골신경통, 척추협착증 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병원 가면 잡아 늘려가지고 밀어 넣든지 하다 안 되면 깎아내든지 다 원인은 그대로 뒀기 때문에 재발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면은 그냥 혈관 청소 다 해버리는 거예요. 디톡스, 찜질, 뜸 이런 걸로. 그러면 30% 공급되던 피가 쫙 90%, 100% 공급이 되면은 완전히 죽은 것까지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물을 조금 들려서 시들시들 죽어가려고 하는 꽃나무에다가 정성껏 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쫙 살아나지 않습니까? 드디어 푸석푸석해졌었던 이 디스크가 살아나는 거예요. 유연성 회복이 돼요. 그러면 아니 내가 왜 여기 삐져나와 있지? 자기 자리로 쏙 들어가면 그냥 통증이 없어져요. 여기 척추협착증으로 막 겨들어온 사람이 흔들바위까지 달려갔다 올 정도로 놀라운 기적이 한 달 만에 일어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원리가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근육이 또 뭉쳤던 것이 이제 풀어지겠죠. 딱딱한 것이 이완이 되고 노폐물이 제거가 되고 감각신경이 이게 좀 제대로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서 막 아주 승질도 예민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게 진정이 되고 모세혈관이 막히면서 늙어가는 거예요. 이팔 청춘 때는 안 발라도 여기가 볼고족족하고 혈색이 돌죠. 거기까지 모세혈관이 다 피가 도는 겁니다. 그래서 피 속에 있는 적혈구 색깔이 피부 밖으로까지 보이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는 얘기는 저 끝부분에 있는 모세혈관부터 이렇게 좁아지다가 딱 막혀요. 여기선 피가 보이지 않아. 허여멀건해가지고 병색이 짙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뚫어지면서 피가 팍 돌기 때문에 혈색이 돌아요. 건강미가 넘쳐 겉으로 봐도. 또 암을 치료하는 데는 기가 막힌 치료법입니다. 병원에 가서는 고주파 치료 한 번 받으면 27만 원. 자주도 못 맞아, 비싸니까. 여기서는 이 기가 막힌 것을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 이 모든 조직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신진대사가 촉진이 되면서 아주 살맛이나 힘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자, 그냥 매일같이 시간 되면 들어가는 찜질방인 줄 알았더니 알아보니까 이건 기가 막힌 거죠. 이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저기 들어가면은 아무 생각 없이 있지도 말고 저기 들어가면 괜히 그 많은 할 말들 중에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에너지는 끼리끼리 놉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품었든지 부정적인 말을 품으면은 이 속에서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판을 쳐요. 암세포가 큽니다. 틀림없어요. 사랑하고 감사하고 정말 영광 돌리고 이러면은 정상세포가 신이 나는 거예요. 면역세포가 신이 나는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니면 눈 딱 감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는 열기를 느껴보세요. 이 따뜻한 열이 면역세포는 몇 배로 강하게 해준다? 5배로 강하게 해주겠구나. 하나님, 여기 폐입니다. 폐. 여기로 그 면역세포 다 집중
집중적으로 좀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이 면역세포, 암세포 잡아먹는 걸 보세요. 이것을 이미지 힐링 테라피라고 그래가지고 놀라운 암치료 효과가 있어서 미국의 대형 병원에서 이 치료를 씁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몸이 뜨거워지면서 38도, 39도, 드디어 땀이 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여기에 암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그냥 다 삶아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그 모습을 보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서 다 치료받으시고 100세 넘도록 정말 감사와 또 찬양을 하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